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글로벌 리더를 꿈꾸다 글로벌 리더가 된 스타마스터 강현숙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떨리네요.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 우리 가족 같은 우리 단장님 산하로 가족 같다라는 느낌으로 제 일 한 부분을 공유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전직이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전직은 피아노 학원 강사였어요.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18년 동안 18해 동안 어, 음,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천직으로 여기면서 나이가 들어도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 꿈은 학교 선생님이었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현모양처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 그냥 하루를 편안하게 살러 가던 중에 애터미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식당 주인께서 치약하고 칫솔을 받게 되면서 저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프로폴리스 치약을 가지고 집에 와서 써보니 남편의 이가 임플란트를 해야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거를 한 달 정도 쓰고 나서 이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약을 다시 사오라고. 근데 이 치약 파는 데가 없더라는 거죠. 다시 그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 가서 치약을 사려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회원가입을 하래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바로 하고 어 쓰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저는 세미나에 초대되었고 다단계 세미나라는 인식 때문에 조금 두려운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남편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남편과. 그때 속리산에서 1박 2일로 한다는 얘기에 속리산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속리산을 가고 싶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냥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회장님 강의를 듣고 야, 이런 회사가 있나? 이런 다단계의 저런 CEO라면 이런 제품이라면 이건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거네.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막 그렇게 뜨거운 열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긍정으로 이거는 괜찮겠네 이런 생각으로 했을 때에 저희 남편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잠을 못 잤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판매하고 자신이 없어서 저를 시키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겠죠. 해보라고 전격적으로 밀어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저는 그냥 피아노 학원 하면서 그냥 쓰기만 했어요. 이걸 쓰고 근데 어느 날 쓰다 보니까 수당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구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공동 구매를 하게 되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고 그 시점에 저를 가입했던 식당 사장님은 그 식당을 접고 거기다 센터를 내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스폰서인 유청희 본부장이십니다. 그 본부장님께서 부업으로 하실 때 저도 부업으로 했고요. 그분이 전업으로 나오면서 이제 너도 전업으로 나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길래 저도 그때 갈등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한 수입이 한 300에서 500 정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놓으면 지금 당장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저는 그 확신, 애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노동의 수입을 갖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걸 놓고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건 연금성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로 1년 정도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매일 센터 출근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런 네트워크를 해본 적도 없고 상품을 팔 자신도 없고 저는 저만 썼어요. 회장님이 나만 써도 된다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애터미 제품을 마트 체인지 했어요. 마트 체인지. 마트에 갈 일이 없더라고요. 야채나 이런 어떠한 애터미에서 안 나오는 것만 썼고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수당이 점점 들어났고 성공자의
인제 말을 들어보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1년 동안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석세스 원데이 세미나에 빠지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그 말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결단을 하고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다니게 됩니다. 비가 굉장히 억수같이 쏟아져요. 눈앞에 안 보여요. 그 제 경차 마티즈였는데 그 마티즈를 끌고 지금은 정안이지만 그때 당시 콜마 BH 그 전이에 있는 그 강의장을 가는데 비가 너무 내려서 막 차가 위험한 상태인데도 제가 고속도로를 혼자 그때 당시 혼자였죠. 혼자 달리면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밑에 과연 일할 사람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미나에 갔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저는 회원가입도 잘 못했고 판매도 못했고 심지어 전단지를 주는 것조차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미나를 1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저만 쓰고 저는 세미나에 가서 앉아 있는 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제일 쉬웠기 때문에. 가서 강의 듣는 걸 좋아하니까 세미나 가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인문학 이성윤 박사님이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강의를 듣고 정보를 듣고 성공자의 말을 듣고 꿈을 키우면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처음 갔을 때에 원데이 세미나 처음 초대되어 갔을 때에 '저 자리에 내가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을 텐데. 나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애터미 회사와 비전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된 이후로는 그다음부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말이. 내가 아직 말이 안 나오는 거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비전과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품에 대해서는 말이 잘 나와. 왜냐하면 제품을 써 보고 내가 좋은 걸 경험했잖아요. 좋은 걸 경험했으니까 누구한테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죠? 우리 인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많이 쓰셔야지 경험을 통해서 진실이 전달돼요. 자기도 안 쓰는 물건을 회장님이 자기도 안 쓰는 사람은 애터미 사업 성공 못 한다고 하시잖아요. 좋아하는 제품 한 가지라도 있으면 성공하신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진심으로 써 보고 권해 주는 거, 정보 전달해 주는 거. 저는 제품을 쓰면서 남편의 이가 진짜 좋아졌고 그리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그 고객들은 그냥 이렇게 회원가입을 스폰서님들과 함께 이렇게 가입은 했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저는 스폰서님이 "청주에 가자. 청주 가경센터 가자. 원데이 가자. 석세스 가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무조건 예스, 예스, 예스. 진짜. 하자는 대로 저는 스폰서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공자의 그늘 옆에 있었고 그거를 얘기하고 어떻게 하라는 대로 듣고 모르니까 스폰서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게 오늘의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또 긍정의 힘, 긍정의 마인드가 저의 최고 무기였어요 저는. 그냥 저희 집안을 잠깐 얘기하자면 저희 신랑이 사업을 하다가 정말 망해 가지고 바닥을 쳤어요 IMF. 그래서 굉장히 집도 있던 걸 다 팔고 친정집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기들 어려서 태어났을 때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수중에 단돈 10,000원 밖에 없는 거예요 단돈 10,000원.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인제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먹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실 거야.' 그런 마음 하나로 그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긍정의 힘으로 버텨온 것 같아요. 그 긍정의 힘으로. 그런 남편이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애터미를 알게 됐을 당시가 제가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 바닥에서 열심히 정말 남편은 노동 수입을 하면서 어 생활비를 벌어오고 저는 저 나름대로 피아노에 학원에 인제 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작게 벌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제가 전업을 하다 보니 마티즈를 끌고 다니는데 그때 수당을 일주일에 4번, 수당 4번을 탔을 때예요. 7만 원씩. 4, 7에 28만 원 수당. 그런데 마티즈를 끌고 기름값하고 톨비하고 30만 원이 좀 넘게 나왔어요. 한 달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저 그렇게 1년을 뛰어다녔습니다. 1년을. 마이너스죠,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쵸?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었던 거는 간절함과 확신이에요. 확신. 애터미가 정말 될 수밖에 없고 연금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다. 그 확신. 그 확신과 간절함.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몸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몸이. 그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제일 열심히 했던 시간인데 간절함과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가 생기냐면 목표가 생겨요. 목표. 그래서 꿈과 목표가 가지라는 성공의 8단계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꿈을 가지세요. 목표를 가지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있죠. 내가 정말 간절히 갖고 싶다.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다. 근데 그거를 얼마 만에 이렇게 내고 싶다. 이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는 사람이 속도가 붙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애터미 지금 이제 8년이 됐지만 일을 한 거는 한 6년밖에 6년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면서 2년 정도는 거진 일은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진 뭐 생각했을 때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소비자 물건 안내하는 것만 했지 크게 일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6년 동안 근데 저는 딱 목표를 정하기를 3년 안에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보자. 그 목표를 가지고 3년의 국장 이거 목표를 가지고 뛴 거예요. 이 3년의 목표. 그럼 3년의 목표를 가지고 뛰려면 지금 그때는 진짜 못 모르고 뛰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잤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파트너들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파트너가 생겼는데 제가 가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가입한 사람이 아니고 그 스폰서가 가입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친해지기 위해서 40분 되는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을 매주 갔어요. 매주. 그렇게 8년을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다단계에 실패를 한 경험이 있어서 저를 되게 경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옷가게에 제가 가서 3시간에서 5시간을 놀았어요. 그냥 가만히 애터미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같이 청소해주고 손님 오면 막 도와주고 앉아있다가 옷도 사오고 그러면서 조금 짬나면 또 애터미 얘기하고 그렇게 3시간에서 5시간을 8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애터미를 알아보고 또 스폰서님을 또 모셔가고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알게 돼서 같이 막 뛰게 됐습니다. 같이 뛰면서 밤으로 막 양주, 파주 이런 데로 갔다 집에 오면 2시예요. 2시.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닌 시간이 정말 재밌게 애터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수당이 얼마 받았다고요? 수당이 50만 원 됐을까요? 했을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100만 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이니까 그 머릿속에 움직인 사람들, 여러분들 계보드 속에 그냥 내 밑에 계보드 속에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애터미에 대해서 쓰기만 하는 고객이야. 근데 저는 이 사람은 내가 같이 일할 사람 하고 생각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속 관리하고 단시간에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 우리 강동윤 국장님하고 이은혜 국장님이 저희 가족이잖아요.
친동생이고 사촌 여동생인데 어 이분들이 처음 애터미를 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절대 할 생각이 없었고 가족이기 때문에 자 누나가 언니가 하다가 말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돈이 7만 원에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80만 원, 100만 원 요렇게 벌어가고 100만 원에서 그다음 1년이 되니까 200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페이를 딱 1년이 또 되니까 200이 되더라고요. 200에서 또 400이 되더라고요. 1년이 되니까 600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진짜 열심히 했을 때에 그 페이가요 100만 원까지 만들기가 어렵지 그다음에는 올라가는 게요 배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성이구나. 정말 이게 정말 신기하게 근데 제가 혼자 잘해서 됐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절대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 일을 한 거겠죠. 제가 잘했던 거는 스폰서님하고 소통을 잘했어요. 소통. 그러니까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제 그때 당시 유청희 국장님이셨지만 유청희 이제 팀장님이셨죠. 스폰서님에게 그날 한 일을 12시가 됐던 10시가 됐던 1시가 됐던 전화를 해갖고 센터에 가서 얼굴을 못 보면 전화를 해서 다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굴 만났는데 어떻게 됐고 매일매일 그거를 얘기를 하면 스폰서님 지금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몇 시간이고 얘기를 들어주고 근데 그게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인천에 있는 친구가 그 대만 오픈식이 3월 16일이었나 그랬는데 대만에 지인들이 많다고 대만에 자기 대만에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저희 스폰서님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폰서님이 그때 당시 조칠슨 본부장님이셨어요. 조칠슨 본부장님께서 마침 그 달 마지막 날에 한 달 뒤 이제 대만에 세미나에 강사로 가게 되신 거예요. 이게 참 운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폰서한테 나의 일정과 내가 일한 거를 매일매일 일하고 있으니까 할 얘기가 좀 많아요. 할 얘기가 없다는 거는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개보도나 뭔가 미팅할 게 없다는 건 내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폰서님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랑 저랑 친구랑 셋이서 비행기 값을 내고 스폰서님과 함께 이제 조칠슨 본부장님과 함께 대만을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대만에 가서 스폰서님이 강의하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인들 본인의 그 제 친구의 지인들을 불러서 미팅을 시키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친구가 중국어로 통역을 해서 같이 미팅을 하는 사이에 저는 그 아기 한 2살 된 아기를 16kg 정도 되는 아기를 제가 늘상 보고 아기 엄마가 되었었어요. 그 대만에 있는 그 사장님들은 지금도 그 아기가 제 아기인 줄 압니다. 가끔 어떻게든 연락하면 아기 잘 크냐고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저는 그 아기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팅을 세미나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일주일간 계속 하고 그 세미나장에 붙이고 그 이후로는 밤에 그 친구랑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전철을 타고 1시간 되는 거리를 가요. 가서 숙소에서 멀어진 데 가갖고 거기서 화장품 꺼내놓고 그 친구는 통역을 하고 화장품 발라주고 막 이렇게 설명을 막 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호텔에 오면은 12시, 1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애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데도 힘든지를 몰랐어요. 정말 재밌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수당이 얼마예요? 30만 원 받았을 때, 30만 원 받았을 때 수당이 30에서 한 50 정도 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룹이 생기더라고요. 대만에 그 애터미 회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1년에. 1년에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돈이 많았을까요? 저희 남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때 어려운 상태라 돈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해보라고. 저는 카드에다 끊고서 비행기 값을 몇 개월 끊고서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3개월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성지 사장, 이제 저희 친구인 우성지 사장님과 애기랑 한 번은 이제 정영관 그때 국장님, 또 한 번은 조칠순 본부장님,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계속 들어갔어요. 3개월에 1년을 들어가다 보니까 대만에 리더가 생기고 대만에 센터가 생기고 스폰서님과 함께 해주시니까 확실히 일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혼자 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스폰서와 파트너와 본인이 재심합력이 되니까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총장님, 이제 단장님께서 본부장이셨는데 미팅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미팅을 해주시는데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답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놀란 게 어떻게 즉흥적인 저런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정말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시나. 지금 보니까 경험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답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험을 그만큼 애터미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역시 그래서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만의 리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제 라인이 정영관 총장님의 소실적에 소실적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정영관 총장님이 소실적에 유청희 국장님의 그때 유청 국장 이제 팀장님이셨죠. 그분의 소실적에 있던 사람이에요. 저 밑에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유청희 지금 그때 팀장님께서 저를 항상 진짜 어제 가자 그러면 저는 예스 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게 항상 이끌어 주시고 항상 스폰서랑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인사하고 다니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거를 정말 잘 하다 보니까 저도 애터미가 이런 거라는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일을 한 건데 스폰서님이 보시기에는 또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스폰서는 어때요? 도와주고 싶죠. 저도 밑에 파트너가 누군가가 막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열심히 여러분 비행기 값 들여서 지금 뭐 1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했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스폰서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뭐 그때 당시 대실적도 아니지만 제 한쪽 그룹이 막 해외 라인이 대만이 나오면서 커졌어요. 엄청나게 막 포인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밑불에 같이 일하는 사람에 항상 그걸 같이 해줬어요. 같이 해주다 보니까 그룹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어떤 관념을 갖고 계냐면 스폰서님이 갖고 계신 줄을 한 줄 개념, 저쪽은 네 줄이 아니야. 내 밑에 좌우측이 다 네 줄인데 스폰서님이 함께 해준 줄은 네 줄이 아니고 내가 한 줄만 네 줄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아는 지인을 다 달아다 보니까 이쪽이 커진 거예요. 소실적이 대실적이 된 거죠. 바뀐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스폰서는 돈이 되겠지. 나 때문에 돈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어요. 몰랐을 때 다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스폰서님도 저로 인해서 대실적하고 소실적이 바뀌었던 거예요. 대실적하고 소실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도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돈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키우기 위해서 그분은 계속 같이 후원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얘기했어요. 스폰서님, 이제 저쪽 가서
일하세요. 제가 이쪽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도 대소가 바뀌어서 다시 달고 이제 소실적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폰서가 달아준 인맥에서 제가 관리했던 그 세 분은 지금까지 이제 저랑 같이 신뢰관계를 쌓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탈퇴됐어요. 스폰서의 인맥들은 다 탈퇴됐어요. 그건 뭐예요? 스폰서 인맥이니까 스폰서가 관리해줘 이게 아니에요. 내 줄이니까 내가 그거를 연결받아서 스폰서가 친해지면요. 나랑 신뢰관계가 안 쌓여요. 우리는 내 밑에 달린 누가 달았든 내 밑에 달린 자우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계보도상에서 내가 신뢰하고 이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계속 신뢰관계를 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판매사만 갈 게 아니잖아요. 5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큰 연금속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단지 100만 원, 200만 원 벌려고 이 일을 하면요. 이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키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잘 네트워크도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소비자 구축하고 세미나 다니고 고객 관리하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은 너무 많은데 조직 관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과도기가 있었어요. 과도기.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님도 1년 했고 저도 1년 했고 뭐 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큰 조직 관리 어떤 뭐 학원에서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내가 월급 주는 내가 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개인 사장이 개인 사장.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회사나 다른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주면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밑에 사장님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그분이 성공으로 해서 또 나도 돈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개인 사업 자기의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성공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해봤고 나와 너와 마음이 똑같지 않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자는 남편 마음도 100% 알 수 없는데 그쵸? 그래서 그거 알아가는 시간이요. 투닥투닥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어떠한 갈등과 이런 게 없는 조직은요.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갈등과 조직이 있는 거는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잘 하려고 그리고 서로가 욕심이 났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더 나아지게 되고 아니면 사업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터미 일은 정말 가족 같다. 가족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삼천포를 많이 빠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애터미 일은 다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단장님도 이 일을 겪고 계시고 총장님도 이 일을 겪고 계시고 제가 팀장일 때 국장일 때 본부장이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스폰서님이 그 마음을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국장일 때랑 본부장일 때랑 그 스폰서님이 이랬었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스폰서님은 그냥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어만 줘도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저도 스폰서님이 몇 분 안 계셔 5손가락이거든요. 그리고 일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건 상담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요. 제가 조금 좀 네트워크를 알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경영을 했으면 계보도에서 좌우 밸런스를 맞춰서 내 인맥을 달고 아니면 내 인맥이 아니어도 더 친해 그 두 줄을 관리를 했다면 밸런스가 맞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제가 했을 때에 한 줄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바뀌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한 줄 개념. 두 줄이 네 줄인데 한 줄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장하는데 굉장히 저해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거를 꼭 명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줄 개념이요. 처음부터 두 줄을 이렇게 볼 때 스폰서 라인마다 좀 달라요. 이제 그리고 자기 위치마다 달라요. 자기가 위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처음부터 두 줄을 5대5로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6대4로 가져갈 수 있고 7대3, 1대, 뭐 2대8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요게 재심 합력이 돼야 뎁스 라인이 계속 크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폰서가 하는 줄이야 생각하고 난 내 줄만에 생각하다 보면 스폰서는 인맥이 다 됐고 스폰서는 나 아니어도 돈이 되는데 밑에 점점 커지지가 않아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계신 분들은 맨 밑에 파트너가 일할 때에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당을 맞춰서 오른쪽에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왼쪽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하다가 힘들어져 일을 하다가 두 줄을 자기 혼자 하다가 그러면 버티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맨날 7만 원만 한 달에 받았고 위에 스폰서는 2번 받고 나는 1번 받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밑에 파트너가. 그래서 나도 이 밑에 한 줄을 이 사람을 키워야 나도 더 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은요. 자기의 위치대로 뭐 2대8, 4대6, 뭐 3대7 이런 식으로 밑에 뎁스 라인을 같이 해주셔야 돼. 두 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줄을. 두 줄을 하시는 그러면 한 줄도 같이 크면서 나도 크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파트너는 그 위에 있는 스폰서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직급을 갈 때에 그 신뢰관계가 쌓이면서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면서 감사함이 생기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분이 팀장 갈 때 함께하고 국장 갈 때 함께하고 같이 성장이 되는 거지. 밑에서 올라오는 것만 따박따박 받아먹고 내가 왜 거기 왜 해?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이 사업 잘못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 두 줄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래서 일을 하시고 각자 목표를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더는 자기 목표를 스스로 목표를 세운 사람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파트너가 스폰서님이 여기서 이번에 뭐 해보세요. 처음에는 판매사 도전해보세요. 국장 뭐 아니 팀장 도전해보세요. 이렇게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 이거는 내가 연금소득 오토가 되기 위해서는 1년은 시간이 걸려. 나는 2년 걸려. 그러면 15일에 30만 한 번 맞는 수당 맞는 일을 하자. 이걸 했으면 그 다음에 2번 맞는 일을 하자. 3번 맞는 일, 4번 맞는 일. 그래서 6개월 안에는 내가 50만 원을 벌고 뭐 이거를 그 계획대로 움직여서 볼륨을 클려 나가서 판매사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을 키우고 누구 좌측 우측에 어떤 사람을 컨택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 그래 빨라요. 그걸 빨라요. 단지 수당 맞추고 막 포인트 넣어서 이거보다도 내가 판매사 유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판매사이신 분들 판매사 수당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당 맞출 생각하다면은 포인트만 생각해. 포인트 하면 포인트 때문에 싸워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 누군가를 세미를 보내든 판매사를 보내든 조직 키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 빨라요. 조직을. 계속 물건 갖다 주고 고객 관리하고 고객이 많아지면요. 그 일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 하는 건 제 얘기예요. 제가 고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건만 갖다 주는데도 시간이 걸려. 사업 미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어느 순간 제 고객은 9시 이후에 다 돌아요. 밤 늦게. 그것도 고마워해요. 갖다 주는 거. 그 전에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계속 신뢰관계를 쌓는 거예요.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관계 쌓여서 1년 동안 계속 밥을 먹은 친구가 팀장이 됐고 같이 하는 사람이 됐고 부업이지만
1년 동안 일주일마다 매주 밥을 먹어요. 제가 1년 동안 그 사람하고. 제 인맥이 아니에요. 소개받은 사람인데 계속 매주 얘기하면서 비전 얘기해주고 세미나 안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에 관심이 갖고 판매사를 가고 팀장을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저는 전업자를 끌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계획을 잡고 움직이셔야 조직도 크고 빠릅니다. 빨라요. 그래, 저는 지금 그래서 저는 두 줄 보는 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저희 라인은 두 줄 보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생각을 바꾸자.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일 어렵죠. 네, 그렇다고 그분 보러 두 줄 다 하라고는 안 하죠.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라는 거. 그렇게 했을 때에 밸런스도 맞고 스폰서도 돈이 되고 나도 돈이 되고. 근데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나만 생각하잖아요. 스폰서도 제가 나만 생각하고 우리 위에 스폰서님이 유채민 그때 팀장님이 제가 이렇게 내가 많이 올리니까 돈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쪽이 소실적이 여기보다 안 올라와. 그거를 캐치 못하고 계속 불만을 가졌으면은 아마 또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봤을 때에 그분도 스폰서가 돈이 돼야 나한테 후원을 할 거 아니에요. 스폰서도 돈이 돼야. 그래서 스폰서도 돈이 되게끔 나도 돈이 되고 같이 윈윈하는 그런 방법으로 같이 하면 서로가 끈끈한 정이 있는 거죠. 저분 갈 때 내가 꼭 가야지. 저분 갈 때 내가 같이 해야지.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정영관 총장님 산하에서 제가 소실적이었는데 정영관 총장님의 이제 뎁스 라인이 제 밑으로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국장님이셨죠. 국장님 그때 같이 대만을 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거기서 같이 살면서 일이 진행이 되면서 대만 라인이 커지고 그거로 인해서 또 대만에 있던 멕시코 라인이 또 생기게 됐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멕시코의 시무인 우성실 사장님이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1년 제가 인천에 살았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1시간대는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쓰기만 하다가 애터미를 알아보고 그 친구를 이제 성공대학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제가 애기랑 같이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새벽 6시에 인천으로 가요. 인천에 가서 조그마한 마티즈에 그 친구를 태우고 유모차를 태우고 유모차를 차에 끼워 넣고 옷하고 이유식하고 다 끼워 넣어요. 마티즈 그 작은 차에 다. 그리고 셋이서 타고서 원데이도 가고 청주를 갔다 오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제 첫 번째 파트너예요. 그 친구가 대만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또 스폰서님들이 또 같이 가셔서 거기서 1년 동안 케어해 주면서 그룹이 커지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그 친구랑 일을 막 할 쯤에 남편이 멕시코로 지사가 발령돼서 멕시코 법인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청천벽력이 떨어졌어요. 저는 파트너가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애터미 들어오면 거기서 일할게. 애터미 물건 좀 보내줘라 택배로. 하고 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1년도 안 돼서 멕시코 지사가 난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 말한 대로.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아무런 언지도 없는데 갑자기 멕시코 지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 갔던 이제 계속 교류는 했죠. 그 남편에게 애터미 얘기가 전해지면서 들어와서 알아봐라 해서 온 가족이 들어와서 애터미를 알아보고 그때 또 우리 어방 단장님, 조치진 총장님, 스폰서님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알아보고 돌아가서 그때부터 전업으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너무 신기한 거는요.
운도 좋았죠. 근데 그 운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다고 봐요. 머릿속에 저는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거예요. 글로벌 리더를. 그리고 제가 앞에 나가서 스피치 할 때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뭐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계속 외쳤어요.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그 얘기를 외쳤는데 정말 글로벌로 지금은 이제 멕시코를 이어서 포르투갈에 처음으로 우리 애터미 센터가 생기고 그 포르투갈의 그 센터장님이 판매사를 본인 스스로 좌우로 하면서 이뤄내고 이런 어떠한 일들이 그리고 생겨났어요. 정말 신기하죠.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애터미를 만나고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의 옛 모습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좀 있어요. 옛 모습을 아시는 분들이.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고 정말 뭔가 일하는 여성, 전문적인 여성, 말하는 것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바뀐 만큼 제가 성장했다고 봐요. 바뀌지 않으면 주위의 사람들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내 친한 지인들은 특히 더. 내가 뭔가 예전과 바뀌어. 모습이 바뀌거나 말하는 거가 바뀌거나 페이가 바뀌거나 받는 수입이 바뀌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의 내 상황보다 전에 애터미 하기 전과 지금 애터미 했을 때의 내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너 좀 변한 것 같아. 저는 애터미 할 때 왜 이렇게 독살 맞아졌어? 이런 눈빛이 왜 이렇게 싸나워?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미쳤단 소리. 예? 설명을 막 해주는데 저는 막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어느 누구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당황하는 거죠. 근데 그냥 저 애터미밖에 없어가지고 막 애터미만 막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어느 누군가가 지인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 눈이 안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보니까 몰입하고 미쳤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열정도 많았던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애터미 비전을 확신이 보냐 안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열정이 없어. 마음속에 열정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지? 그럼 열정을 찾으셔야 돼요. 열정을. 간절함을 찾으셔야 돼. 왜? 간절함이 있어야 몸이 움직여요.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머리는 다 알아. 맨날 세미나 가서 들어. 근데 몸이 안 움직이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몸이 움직이셔야 돼.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지 성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났으면 6시에 일어나야 되고, 내가 말하기 싫은데 말을 해야 되고,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싫은데 수다 떨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나 혼자면 편한데 같이 해야 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시려면.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 일이니까. 거기에 초점은 우리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에 가는 게 일이죠. 똑같은 일 어제도 그 세미나에서 들었지만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일. 근데 제 파트너 중에 그렇게 왔어요. 1년 동안 왔는데 안 되신 분이 있어. 근데 가만 보니까 부업으로 들어가셨는데 세미나 가서 앉아는 있어. 그런데 맨날 주무시는 거야. 맨날. 안 들어요. 맨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자리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듣고 내가 변해야 일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직이 커져도 파트너하고 싸워서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김성심 크라운 마스터님이 하시는 말씀이 밑에 나보다 나은 파트너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박사님들이. 그러면 얼마나 무시당하고 힘드셨을까. 저는 그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도 너는 내 밑에 있잖아. 내 밑에서 수당 올려주잖아. 근데 참 김성신 크라운 마스터님이 이 마음이 많이 그릇이 정말 크시구나. 어떠한 그런 상처받고 모욕 당하는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밑에 파트너들이 똑똑해서. 그런데 그거를 다 겪었으니까 그 자리에 갔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 못 왔잖아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 그리고
본인이 목표를 잡아야 밑에 파트너도 같이 움직인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비전이구나. 애터미에서 스폰서가 똑똑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저도 똑똑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자로 갈 수 있는 건 애터미밖에 없구나. 왜? 나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 오니까. 그래서 마음 크신 일을 해주시고 같이 밥 먹는 일 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들어주시는 일을 많이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진짜 오늘 원래 준비한 내용은 다른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식구 같아서 편해서 그냥 이런저런 일한 일들을 얘기해 드렸어요. 제 얘기를 오늘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한 게 있으면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하면 내가 대가 지불한 만큼 내 소득이 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가 지불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대가 지불을 했어. 나는 시간을 열심히 투자했어. 근데 나 이거밖에 안 돼 하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일을. 그럼 스폰서랑 다시 상담을 하셔서 방향성을 다시 잡으셔야 돼. 내가 물건 파는 일을 하는가 조직 키우는 일을 하는가 관리를 하는가 사업 설명을 많이 했는가 제품 설명을 많이 했는가 포지션을 맥을 잘 잡고 나가셔야 지금부터 시간을 단축되고 빨리 성공합니다. 나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임페리얼 할 거야 하면요. 내 밑에 파트너들은요. 손가락 빨아요. 다 떠나요. 빨리 해서 빨리 연금소득도 받는 게 낫지. 천천히 느릿느릿 하면 나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밑에 파트너들 견디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재심합력하셔서 3년 안에 2년 안에 다 오토 1년 2년을 잡으세요. 1년 2년을. 요즘은 제품이 많잖아요. 1년 2년 잡고 사업 설명할 플랜을 가지세요. 그냥.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파트너 사장님들 또 우리 형제라인 사장님들 또 함께 해주신 스폰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저의 얘기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